지금 24번째 정책이죠. 11, 19 조정 대상 지역이 7지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들이 과연 또 대출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또 변경이 되는지 교육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대부분 이제 대출하고 세금하고 청약을 다 같이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규정들이 이제 이렇게 조정 지역으로 바뀌면 그 세 개가 뭔가가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세금이 이러하니까 대출도 그러하지 않느냐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좀 다른 부분도 물론 같이 가는 부분들 많은데 다른 부분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규제 지역으로 바뀐 거 계속 김포 말이 나오지 않았나요? 언제 바뀌는 게 시간이 문제였지. 예, 계속 바뀐다 해서 이번에 바뀐 지역이 이제 가장 우리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은 김포고요. 그리고 저기 수성구는 이제 그 조정 지역으로 그냥 다시 편입이 된 거고 원래는 투기 과열지구였던 거니까 뭐 크게 대출에선 달라질 게 없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가 조정 지역으로 이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규제 지역으로 편입이 되면 실소유자밖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소유자 외에는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 혹은 처분 조건부의 1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바뀐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미 그러니까 조정 지역에 묶이기 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해서 아직 잔금이 치러지지 않은 매매 진행 중인 상황인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무주택자다. 원래 이제 그냥 그 김포의 집을 하나 샀을 뿐이다. 그런 분들은 뭐 크게 달라질 게 없으실 거예요. 근데 다주택자다. 원래는 이제 김포도 다주택자도 상관은 없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렇죠. 다주택자도 60%가 나오는 걸 예상하고 다주택자 분들이 사셨는데 그런 분들은 대출이 안 돼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분위기 봐서 조정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하셨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저희한테 미리 다 연락을 주신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이제 김포를 샀는데 다주택자다, 이주택자다, 삼주택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제 특별 관리 대상인 거죠. 그런 분들은. 그러다가 불안하다. 그냥 빨리 은행에 서류를 접수하자. 그래서 규제 지역 되기 전에 다 접수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은행에서는 이미 기존 규정으로 다 등록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발표 나고 이제 가서 하려고 하면 다주택자 안 되고요. 그다음에 1주택자까지는 이제 처분 조건부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저희 그 블로그도 보시고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계약서를 쓰시면 그냥 빨리 달라. 뭐 기간이 많이 남아서 천천히 주시는 분들도 여유 있게 그죠.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어차피 있거든요. 뭐 레오님한테 의뢰할 건데 뭐 보통 한 달 전에 오래요 은행 가면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고 쓰면 달라.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계속 저하고 소통을 하게 되죠. 왜냐면 대출이라는 게 잔금 때 치러지는 실행이 되는 맞아요. 부분이라서 그쵸. 잔금 좀 길게 남아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그쵸. 굳이 두고 빨리빨리 보자. 알아볼 필요 그쵸. 없이 그 전에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가능하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진짜 먼저 레오님한테 전문가한테 물어본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확 다르죠. 이때까지 계속 그랬기 때문에 계속 규정 나오면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가 규제 지역이 뭐 요번만 나온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 경험상 저는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빨리 달라고 했었죠, 서류를. 혹시 이제 그런 상황이 또 나올 것 같은 지역에 집을 매수하실 분들은 미리 계약을 하시면 빨리 주셔야 될 거예요. 이래서 요즘에는 대출도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계속 바뀌고 맞아.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예민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출이 그러니까 뭐 조금 줄어든다, 1, 2천이 준다, 뭐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뭐 아예 안 나와버리면 그쵸. 뭐 그 자금 어떻게 해서 그 자금 계획 세워놓은 것들. 다 망가지는 거죠.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은행에 갔었는데 그 은행에 제 옆에 제가 신용대출 그 마이너스 통장 만기 이제 갱신하러 갔었는데 제 대출 창구잖아요. 제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김포에 주택을 매수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들려서. 쫑긋했구만. 그래서 듣는데 이분이 조정 지역이 되고 나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주택이 있으셨던 거예요. 거기 근데 분위기가 이게
심각해. 이분 그치, 진짜 거의 그치, 울기 직전인 거야. 그렇죠. 대출 근데 그 텔러분은 은행에서 응대하시는 은행 직원분은 이제 안 되니까 그게 이게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은 막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하시고 그거 보면서 제가 또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게 나오면 꼭 이렇게 전문가분들한테 좀 이렇게 확인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잘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또 요번에 조정지역에 내 집 마련을 또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 꼭 네.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정 지역은 어차피 이제 실거주자, 무주택자 혹은 처분 조건 1주택자만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 작은 계획 세우실 때 한도가 50%밖에 안 돼요.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에 막 예전에는 이제 뭐 비규제였으면 70이든지 60이든지 근데 일단 한도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작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6개월 안에 전입 조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서 안 들어갈 거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6개월 안에 반드시 전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유의하셔야 되고 만약에 조정 지역인데 집값이 5억 이하고 내가 소득이 8천이 안 된다. 그리고 무주택자다. 그러면 60%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은 계획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네. 만약 무주택자니까 괜찮겠지, 조정지역 목표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6개월 네. 안에 전입을 전입을 하셔야 하셔야 되는 되는데. 부분을 꼭 챙겨서 해야 네. 되는 부분이니까. 네, 맞아요. 그렇다면 요번에 또 네.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추가가 된 지역도 있지만 네. 해제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었는데 요게 이제 12월로 이제 발표를 좀 미루면서 이제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그냥 보도만 나왔는데요. 네. 근데 기존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지역이 규제가 이제 해제되면서 비규제 지역이 되면 여기도 이제 대출이 좀 변동이 생기겠네요. 그럼요. 그럼 이제 완전 좋은 거죠. 네. 다주택자도 다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출이 다주택자도 60% 물론 이제 DTI를 보겠지만 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안 나오느냐, 조금이라도 나오느냐 이거는 좀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해제되는 지역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이제 해제를 한다는 거는 정말 얼마나 거래가 없으면 해제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다들 직접 판단하셔야 되는 거겠죠. 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대출 신청을 좀 늦게 최대한 늦게 하는 게 그렇죠. 네, 맞아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근데 진짜 네. 해제 되겠지 짐작하고 돈 안 되는데 조정지역일 때 산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저희는 하면. 그런 거 네, 그런 걸 그러면 전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아니 사실 근데 리스크가 지금 크니까. 되게 조심한 게 정부에서 그걸 예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예고를 한 거 하면서 또 사실은 또 뭐 지방 일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사람들이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거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부분들을 잘 리스크 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진짜. 저는 그거 예고한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려됐기 때문에 단번에 지정 해제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두고 과열이면은 다시 해제하지 않고 그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행복회로 희망회로 돌리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현재 기준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 얘기는 귀담아 듣지 마시고 두 분의 얘기는 귀담아 듣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정말 내가 대출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나와야 집을 살 수 있다. 만 10원이라도 부족해서 하면 못 사요. 예를 들어서 뭐 단돈 500이라도 거기서 대출 안 나오면 못 사요. 네. 그러면 사지 말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딱 시세가 그렇죠. 나오는 KB 시세 나오는 그런 집들이야 한도가 확실하니까 네. 괜찮지만 상가라든지 이렇게 감정해야 되는 건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작은 계획 세울 때 어느 정도 조금 남는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너무 빠듯하게 하시면 나중에 힘들어요. 집을 매수한 분들뿐만 아니라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 대출은 또 어떻게? 전세는 뭐 지역에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어느 지정이 된다고 해도 뭐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조정 지역에는 이제 거의 실거주자분들이 집을 사다 보니까 전세가 과연 그렇게 많이 그러네요. 나올까? 그러네요. 또. 그게 문제인 거지. 대출에서는 저희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무주택자 혹은 이제 1주택자까지밖에 안 되니까 예, 그 외의 분들은 뭐 신경 안 쓰시면 되고 그거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집만 잘 구하시면 됩니다. 일단 집이- 집부터 없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집이 이제 줄겠죠. 다 실거주 조건들인데 세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음. 그렇죠.
또 지난번에 출연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6.17 규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그중에 또 먼저 전세 대출 한도가 축소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변동이 됐을까요? 전세가 예전에는 이제 뭐 한도만큼 80% 이내에서 해드렸는데 무주택자, 1주택자의 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80% 이내에서 뭐 안심전세 같은 경우는 최대 4억, 그다음 서울보증 같은 경우 최대 5억까지, 그리고 주택금융공사는 2억 2,200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세 개가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주택금융공사는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네. 거기에 한도가 1주택자인 경우에는 4억에서 2억으로 줄었고요. 최대 절반이 한도가. 줄었네요. 네, 그리고 서울보증 같은 경우에는 5억에서 3억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내가 원래 3억밖에 안 나오는 집이야. 예를 들면 4억짜리 집이면 최대 하시면 4, 8에 30이 3억 2천이잖아요. 그러면 3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내가 10억짜리 전세를 가요. 그럼 원래 5억이잖아요. 근데 이제 1주택자는 3억만 가능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최고 한도가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근데 또 거기다 전세 대출이 회수되는 규정도 변동이 됐잖아요. 진짜 규정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나는 저도 의원님 처음에 대단하세요 진짜 이거를 공부하다가 아유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자 의원님께 그냥 에휴 열심히 물어보자 이거는 너무 웃기니까 아니 저희도 헷갈려요. 저희도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도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얼마나 헷갈리는지. 네. 자, 일단 전세 대출을 받고 주택을 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어느 주택을 사면 안 되느냐? 3억 이상의 투기 과열 지구까지 아파트를 사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9억 이하의 조정 지역부터는 9억 이하의 집을 사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여기서 자, 이거 첫 번째 건 아파트였어요. 네. 두 번째 건 집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4억짜리 빌라는 사도 되나요? 예, 그거는 네. 가능하실 거예요. 그거는 너무 헷갈려요. 거기다가 또 주거 사다리는 또 된대요. 그래서 그건 또 뭐냐. 주거 사다리? 네, 그건 뭐냐면 이제 내가 전세 대출을 받고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세를 낀 집을 사둘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지금 바로 못 전세를 들어가니까. 살고는 있지만 네. 나도 언젠가는 집을 기간이 또 사고 있고 싶다.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세를 끼고 사두는 것까지는 전세 대출을 회수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대신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빨리 도래하는 시점에 그게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전세 대출이 만료가 되든 저쪽 전세가 끝나든 그러면 이제 전세가 끝나는 거예요. 전세 대출이. 그런데 그 주거 사다리는 또 뭐 당연히 9억 넘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상담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일이 규정을 다 아시려면 너무 헷갈리고 모르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막연하게 뭐 다 안 된다고 하니까 대출 받을 때 너무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일단 그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집을 사셔도 되는데 3억 이상의 투기 과열 지구의 아파트 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9억 이상의 집을 사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까지만 정리를 하시고 조금 더 세부적인 거는 그냥 제가 상담하는 걸로 할게요. 네. 3억 이상의 투기 과열지구 아파트 다죠. 다인데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약간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는 내가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전세 대출 받을 때는 사면 안 돼요.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네. 받고 있는 사람은 사면 안 된다. 그쵸. 근데 만약에 샀어요. 샀어. 그러면 상환을 하셔야지. 대출. 그러면 사고 나서 즉시 해야 되나요? 그쵸. 등기되기 즉시 전에. 즉시예요. 네, 네. 즉시. 만기 때도 아니고 아니 즉시예요. 즉시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검증을 한다고 와. 했어요. 전세 네. 대출 받은 사람들은 3개월마다 3개월마다 아. 이분이 집을 샀는지 안 샀는지를 검증하게 돼 있어요. 검증에서 만약에 이렇게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 네. 그 전세자금 대출 회수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신용불량은 아니요 신용불량은 아니고 다들 감옥에 가나요? 가냐고. 아니, 요즘 하는 게 이거는 약광고인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맞아, 막 3년 이하 지역 막 이런 거 있잖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너 전세 대출 뭐 3개월 동안 안 갚았어. 3개월 징역 징역. 과태료 1억씩 막 나와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은 아니고 네.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담보 대출도 못 받아요. 네, 담보 대출, 전세 대박. 대출. 이 신용 대출은 이제 주택 관련 대출은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거는 가능하신데 주택 관련 대출은 받을 수 없어요. 그게 아, 페널티예요. 종전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서로 집 살 때 이제 그 만약에 받은 집을 살 때 집 살 때 만약에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못 그냥 받지. 아집살 때는 그냥 어차피 그거를 시립주가 아니라 새가 그렇죠. 새로 새로 사는 뜬 거잖아. 집이니까. 네, 그렇죠. 그럼 나중에 그 집을 들어갈 때 못 들어가는 거네요. 대출을 못 받는 대출을 거네요. 못 받는 거지. 그런 경우가 있네요. 음.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거 그쵸. 정말 지금 그게 막 왜냐면 꼬였어요. 그 기간 갱신 청구까지 생각해야지, 전입 그 조건 그쵸. 생각해야지, 거기다 대출도 생각해야지, 전세 대출도 생각해야지. 전세 내가 살고 대출도 있는 전세 생각해야지, 대출. 담보 대출 생각해야지. 와. 와. 내 집 마련 상담을 할 때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할 부분이 아니네요. 진짜. 이게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네, 다 이게 네. 맞물려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뭐 뚝 떨어져서 그냥 집 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도 뭐 어디에 살고 있고 이 집을 그러니까. 빼서 또 가야 되고 네. 이런 게 다 맞물려 있다 보니 참 제가 생각해도 그 저한테 이제 결국 전세가 아니 대출을 하고서 기표하시는 분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 날짜를 다 맞춰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요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뭐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쵸. 그렇죠. 뭐 쟤나 나나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서글퍼. 왜 다 힘들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 중에서 이제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 안에서 내가 좀 어떻게 좀 포기하지 않고 그럼요. 방법을 찾고. 네. 찾는 연습 좀 이렇게 그쵸. 노력을 많이 맞아요. 하면은 그 안에서 네.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있어요. 그럼요. 일단 집만 잘 사오시면 됩니다. 제가 뭐 찾아보죠. 역시 네. 대출계 고현적이시구나. 감사합니다. 네, 또 보금자리론의 그 실거주 요건도 6.17 규제로 인해서 좀 이렇게 강화가 됐다고 하는데 요거 부분도 네.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은행하고 보금자리론의 차이는 은행은 전입 조건을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집에 이제 전입을 했느냐 그걸 확인하는 거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그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살아야 돼. 전입만 했다 빼시면 안 되고 네 계속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금자리론 같은 게 정말 실거주자가 들어가시는 거고요. 은행에서 6개월 전입 조건은 내가 대출을 받고 살다 보니 뭐 갑자기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럴 수 애가 있잖아요. 뭐 학교를 뭐 이사 갈 수도 있고 좋은데 가서 네. 뭐 3학년이었는데 학교가 더 멀리 배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전입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냥 빼셔도 돼요. 전입을. 네, 그런데 보금자리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언제까지? 멀리 학교 다니면 됩니다. 그게 지금 언제까지요? 1년인가 되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그 규정은 저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잠깐 계약개시 청구권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서인지 네. 되게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그래서 오히려 주변 대비 실입주하는 것보다 좀 싸게 나오는 게 경우들이 많죠. 상당히 많거든요. 네. 요럴 때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했지만 되게 싸게 샀지만 네. 이걸 풀어가는 그 방법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싸게 샀다고 덥석 좋아할 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세 낀 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세 낀 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단 중요하고요. 이게 만약에 월세 낀 둘 다, 집이다. 네네. 네. 그러면 잔금할 때 한도가 여력이 있어요. 예를 네, 들면 그렇죠. 내가 그렇죠. 9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5천에 뭐 150이야 월세가. 그러면 그 집은 5천 빼고 대출이 되잖아. 원래 이제 3억 6천이 가능한 집인데 5천이 있으니까 3억 천이 대출이 가능한 집이에요. 이거를 받고 싶은데 이걸 받고 싶어. 그런데 6개월 내 전입 조건이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네. 세입자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전입을 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살아야 그것도 돼요. 알려는 죄송합니다. 너무 간절해서요, 제가. 네. 그러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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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받아주시는 거는 게스트는 배우님이 처음이다. 그래서 뭐 그렇게 아주 예민하게 날짜 안 맞는 것들은 좀 개인 상담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좀 건건이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내 사정을 알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내 것만 알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그쵸. 그 상대방이나 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의 도움을 맞아요. 받아야지 그렇죠. 훨씬 될 것 도움을. 같긴 해요. 좀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시는 게
그렇죠. 은행에 가서 물어보셔도 되는데 은행에 저희 고객님들 하시는 말씀이 가는 데마다 다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10군데를 가서 여쭤봤는데 은행에서 다 안 된다 그랬대요. 네. 근데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분은 되는 분이었어요. 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일단 그게 어떤 분이었냐면 2주택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은행에 가서 저 2주택자인데요. 그러면 하는 순간 바로 그냥 안 돼요. 그렇죠. 더 이상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다음 안 돼요. 47번 고객님. 그치. 네, 띵동. 네. 맞아요. 네, 안 됩니다. 네, 그죠. 그냥 안 됩니다예요. 네. 그런데 이분은 되는 분이에요. 하나를 매도를 했는데 매도 날짜가 약간 뒤였을 뿐이지. 네,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일단 가서 저 다 2주택 말 들으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음 네. 뭐 이렇게 네, 되다 네. 보니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안 됐고 그리고 매도 날짜가 좀 뒤였는데 이게 매매 잔금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팔고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분은 전세 퇴거 자금이었어요. 네. 네, 전세 퇴거 자금은 2주택자 원래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대출하는 시점에 2주택자가 되니까. 네, 그렇죠. 하나가 늦게 매도가 되니까. 네. 그죠. 예. 근데 이게 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뭐 한도가 좀 준다거나 뭐 해서 뭐 방법이 있는데 자세히 안 들었거나 아니면 은행 직원들도 이런 특이 케이스를 많이 경험을 네, 못 뭐, 해보셨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지금 계속 저랑 상담 중인데 그분은 안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약간 그 기존 주담대가 살아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를 지금 계속 상의하고 있는 중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한 군데서 안 되면 다른 은행을 좀 가봐라 그랬는데 그분을 얘기를 듣고 다른 은행 가봐도 안 되겠구나.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잘하시는 분한테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분도 대단하지 않아요? 10번을 어떻게 갈 수 있지? 보통 2번 가고 안 갈 것 같은데. 왜냐면 퇴거 자금을 해서 전세금을 돌려드릴 본인이 그만큼 그만큼 절실하고 절실하니까. 그래서 알아보셨던 거구나. 네, 맞아요. 결국에 또 방법을 이렇게 또 찾아내시고. 찾으셨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가 그래도 여기저기 이렇게 월부에서도 하고 이렇게 네. 여러 군데 네.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제가 저를 더 열심히 알려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알리려고요. 네, 많은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활발한 활동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